자, 공무도화가 제목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공, 무도화, 그리고 마지막이 노래를 의미하는 가예요. 공, 무도화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본문이 있는 바로 옆에 한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글자로 네 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언사구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공무도화 뜻을 보니 이미여 그물을 건너지 마오. 그럼 님이여 그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게 그대로 제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님이여 그물을 건너지 마오. 자, 그러면 물을 건너지 말라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그 노래 누가 불렀느냐? 백수광부의 처가 불렀대요. 자, 백수 하면은 뭐 일을 안 하고 먹고 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 흰 백자에다가 머리.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센 광부. 자, 광 하면은 무슨 광자요? 그래요. 네, 미칠광. 네, 빛광자 안 나온 게 어딥니까? 그쵸? 미칠광. 그래서요,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자가 손에 술병을 들고 비틀비틀 이렇게 강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강 밖에서 초조해하면서 가지 마요,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라고 애원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도화가.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꼬.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물속으로 들어가는 님을 말리다가 결국은 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고 거기에서 물 밖에서 발을 동동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고대 가요는 이 시만 딸랑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함께 세트로 묶여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은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백수광부의 처가 안타까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빠져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려옵니까? 고조선에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닷가에 이렇게 그물 손질하러 왔다가 어떤 남자가 비틀비틀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 밖에서 동동동 대는 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 저 남자 물속에 들어가네? 근데 저 여자가 아내인가 보다. 어떻게 말리고 있다가 무슨 노래 중얼중얼 부르더니 자기도 들어가네? 아, 안타깝다. 근데 저 여자가 불렀던 노래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자기 와이프, 여우에게 그 노래를 들려줍니다.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2명이나 빠져 죽는 거 봤다? 하면서 근데 그 여자가 이런 노래 부르더라? 하면서 들려줬더니 그 와이프가, 광리자고라는 사람의 와이프가 공후를 타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삐딱하게 보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안 말리고 노래나 듣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그러한 배경 설화와 함께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자, 시작품을 봤을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필기를 정말 잘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특히 운문은 필기를 정말 잘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작품을 봤을 때 이 시는 다른 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구나. 자, 그 특징들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특징들이 시험에 유력하게 잘 나옵니다. 선생님 그럼 찍신이라는 건가요?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라 다른 시들에 비해서 이 시가 가진 이 특징이 유난히도 어느 한 곳에 부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시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시는 이러이러한 주제를 담고 이러이러한 정서가 담겨져 있지만 항상 이 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왜냐? 다른 시들에 비해서 공간의 이동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나 이번에는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문제 내보고 싶어 라고 작품을 먼저 설정할까요? 아니면은 나 서술상의 특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상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를 내보고 싶은데 문제 출제 유형을 먼저 정해놓고 이거와 관련된 제일 적절한 시가 뭘까 하고 작품을 나중에 끌어들일까요? 작품을 먼저 정해놓을까요? 유형을 먼저 정해놓을까요? 유형을 먼저 정해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유형에 맞는 시작품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작품 중에 하필이면 이 작품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은 그 시가 가진 그 특징이 다른 시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를 정리할 때요. 여러분한테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그 부분은요. 빨간색도 좋고요. 별표도 좋고요. 꼭 잘 표시를 해두십시오. 네.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배경설화와 함께 이 짧은 이 사온사구의 시가 내려온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물, 그리고 물, 그리고 물. 이 짧은 시 속에서도 물이 3번이나 나왔는데 이 물의 상징적 의미가 자꾸자꾸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물은 나의 사랑에게서 멀어지지 마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을 상징합니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자, 건넜다라고 해서 진짜 건너편으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내 사랑에게서 멀어져서 물로써 갔으니까 이별이 되었다. 자, 두 번째 물은 이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그 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물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가신님을 어이할꼬 라고 했을 때 자 중요한 거 이 마지막 가신님을 어이할꼬 가지 마세요. 어머 자꾸 건너네. 아 죽고 말았어. 가신님을 어쩌겠어. 자 보통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의 문학해설서에 체념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죽었네. 말렸는데 어쩌겠어. 그냥 죽었으니 딴 사람 만나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한탄과 체념은요. 내가 말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고 말았고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체념은 무엇이냐? 내 생애에 대해서도 체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한탄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자기도 따라 죽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임을 보면서 체념과 한탄, 내 생애에 대해서도 체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도 빠져 죽었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가신님을 어쩌겠어 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자의 정서 집약. 화자의 정서 집약. 물과 물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다르다라고 했었고요. 마지막이 화자의 정서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면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자, 여기서 나타난 화자의 정서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화자의 정서적 변화는요. 우리 해커스 책 이 문학 정리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키워드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즉, 시 자체에서 중요하다, 이건 꼭 알고 가야 된다 싶은 부분을 잘 뽑아서 밑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해커스 교재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중요하다 싶은 작품을 추려서 할 건데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저와 수업하지 않은 작품도 함께 봐주셔야 돼요. 근데 뭘 위주로 하느냐? 키워드 위주로 같이 정리를 하세요. 키워드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를 잠깐 보시면은요. 화자의 정서 및 태도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9, 29, 39, 49에 보세요. 맨 처음에 님을 만류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마요 부탁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정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애원. 그리고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어떻게 물로 자꾸 들어가네. 저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두 번째 정서는요? 그쵸. 초조. 자, 조금 더 내려가셔요. 세 번째 보시면은요.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초조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슬프겠죠. 자, 슬플 애 써서 우리가 비애감이라고 하죠. 비애.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슬픔과
그리고 체념. 슬픔과 체념. 그러면 이 시의 또 포인트는요. 화자의 정서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거고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예방 백신, 그 생기초 이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상전개 방식.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글 그대로의 뜻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시 속에 상, 생각상, 담겨져 있는 생각. 자, 시 속에 담아놓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시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하고 이 풀어내려고 했던 주제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 전개시켜 나아가는가, 이게 시상전개 방식이에요. 자, 각각의 시마다 시인이 나름대로 채택한 시상전개 방식이 있겠죠. 여기에서는요, 총 4원 4구의 시를 전개함에 있어서 화자의 정서가 지속적으로 계속 변해요. 애원, 초조, 그리고 비애감이었다가 슬픔과 체념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의 시상전개 방식은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자의 정서적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화자의 정서적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다. 자, 공무도화가에서는요, 요만큼. 물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자의 정서의 집약,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면서 변했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상전개 방식이 정서적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